감사합니다. 네. 63쪽이에요. 자, 63쪽의 내용은 신강신약입니다. 신강신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강신약을 제가 기초과정의 뒤쪽에 넣어놨는데, 원래 지금쯤 하는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이제 오행적인 음양 오행론에서 신강신약을 알아야지 내가 써야 되는 용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명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용신을 찾기 이전 단계예요. 신강신약을 알아야 용신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급 저 뒤편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음양오행론에서 그냥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을 찾는다, 가볍게 이 얘기하는 바로 직전의 단계라면 지금이 또 상당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맞을 수 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신강신약이라는 결국은 강약이거든요. 강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약이란 뭐냐면 우리가 혼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혼백으로 이루어진 조건이 우리 명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일주론이거든요. 일주가 일주론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다가 영향을 줍니까? 여기에다 영향을 주게 돼. 일주에다가, 그죠? 일간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혼과 같다는 거잖아요. 이 명주의 정신적인 환경을 지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강하면 강하게 정신적인 부분을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신약하다면은 그 신약하게 그 명주의 정신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강약을 우리가 신강, 신약 하니까 뭐 이 몸신자로 쓰고 이래 하지만, 강약을 하지만은 대개 뭐 3개를 나누기도 하고 5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강약 중화 정도, 그죠? 중화를 일하는데, 일단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먼저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걸 먼저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구분하시는 것은 지금 책에는 한 5페이지 정도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거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프린트물 하나 드렸지만은, 프린트물 드린 내용은, 이 명주가 정신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요거 메모를 해 놓은 거예요. 해서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신강신약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약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강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가 연, 월, 일, 시로 봤을 때, 그죠? 시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은 환경이잖아, 환경. 여기 위치죠. 월의 위치죠, 월의. 그 월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의 위치죠, 일. 그 외에는 실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여기는 띠가 있는 연에는 가장 멀다. 우리가 보기엔 멀잖아요. 그 실제적으로는 4개의 기둥이 다 100으로 간주했을 때는 25%씩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 우리 통상적으로.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관계가 사실 가장 멉니다.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옛날은 여기 하나로만 봤자 띠. 여기 띠 하나로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에는 많이 틀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일의 관계를 준다. 신강신약도 여기에 관계를 당연히 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영향에 관계를 미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장 많이 작용하는 위치는 궁은, 명리적으로, 그죠? 궁은 여기 이제 월지가 됩니다. 월지는 태어난 달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대운의 흐름을 볼 때도 월지 기준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래서
우선 이제 쉽게 분별하기로는 여기는 제 책에는 고려 있습니다. 여기는 점수를 30점을 주세요. 30점을. 그 다음에 일지에는 이 바로 나니까, 그죠? 혼과 백, 그죠? 내 몸이니까 20점을 주고, 나머지는 10점씩 줍니다. 나를 제외한. 이러면 여기 다 100점이 됩니다. 100점 기준 돼요. 그리고 요래 했을 때, 그냥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다음 중화가 있겠죠. 중화가 있겠죠. 결국은 중화란, 결국은 한 40에서 한 60점 요 사이를 중화라 하겠죠. 그냥 강한지 약한지 애매모호하다. 그죠? 그 정도면 이제 중화적 사주구나 이래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엄격히 따지면은 뭐 만약에 신강 쪽에 가깝다라면 이제 전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은 신강이다 해도 되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으로 뭐 인성이 강한지, 그죠? 그다음 뭐 비겁이 강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을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어느 쪽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래 했을 때, 그러면 이것보다 많은 것은 신강이라 할 것이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까? 수치로 딱 나타나니까. 저것보다 약하면 신강이다. 또 이 밑에 또 따지고 보면 극신약이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극신강이라고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신강, 신약으로만 구분해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은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신강, 신약을 구분하려고 하면 그 명기준이 일주죠. 일간 기준에서 나를 생해주는 것, 그죠? 나를 생해주는 것, 내 생해주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나를 생해주는 것은 나한테 도움 주고자 하는 오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목의 오행이라, 그죠? 목이라 뭐 양목에 이제 갑과 을이 있겠죠. 목이라면 결국은 목을 생해주는 오행은 수생목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수와 목이 일간한테 도움이 되고, 그 나머지 화나 토나 토생금 야들은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야들 입장에서 이쪽이 많으면 내가 여기 주체니까, 그죠? 일간 내가 주체인데 이쪽이 강하면, 점수가 많아지면 바로 신강이라 하고, 그죠? 반대쪽 이쪽이 많으면은 신약이라 한다. 간단하잖아요. 여기 이제 딱 구분하기, 신강, 신약을 찾는 데는 간단한 거라. 여기 사실은 다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이제 중고급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이 비견과 급제가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인성이 되는 거고, 정인과 편인이 되는 거고. 그래 결국 요것들이 일간 대비 나를 생해주는 오행하고 그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다른 오행들에 비해서 강하냐, 그죠? 약하냐에 따라서 신강, 신약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 용 찾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을 어떤 오행을 찾기 위해서는 또 하나하나 어느 게 강하고 또 어느 게 약해서, 그죠? 또 신강이 어느 게 강해서 신약인지, 어느 게 강해서 신강인지 이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죠? 지금 신강, 신약 구분하는 데는 이렇게 구분한다. 신강, 신약이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다. 명리적인 또 용어로서는 우리가 요거는 음양오행, 즉 음양오행론에서 나를 일간을 나를 생해주는 오행과, 그죠? 내 본 오행이 강하면, 점수로 봤을 때 강하면 100점 기준이니까, 나를 제외한 100점 기준이니까 결국은 50점 이상이 되면 신강이라 할 거고, 그죠? 그 다음 그 외의 것들이 강하면 신약이라 한다는 얘기죠.
요 얘기는 이제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주체가 토오행이라면 토오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간은 토일 수 있죠.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으면 토가 일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달라지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토로 결국 토가 주체니까 화생토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나를 생해주는 요 두 개가 나의 신강신약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요 두 개가 강해지면 신강 아니면 신약 된다. 이제 구분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음양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리적 용어죠. 월지 자리를 덕령 얻었으면 덕령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지 자리를 덕지라 하고, 덕령, 덕지, 덕세로 나누는 거죠. 자, 덕령과 덕지와 덕세로 나누는데, 요 자리는 월지 자리는 30점을 점수를 주는데, 요 자리가 얻었다라면, 그 얻었다는 게 뭡니까? 내 일간과 같은 오행이거나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 아까 조금 전에 했는 거, 그 오행이 요 자리에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그죠? 플러스 점수를 주고, 그리고 그 자리, 요 자리에 플러스든 점수 줬을 때 요 자리에 있으면 덕령했다라고 합니다. 또 아까 또 다시 이 일간과 같은 오행이거나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 여기에 있으면 덕지했다라고 해요. 또 하나는 덕세는 뭡니까? 덕세는 세, 하나 둘 다른데 어디든 개수가 3개 이상 넘어가면 덕세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중에 2개 이상이 얻으면 신강이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점수가 그래 나와요. 점수가 그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강, 신약은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신강, 신약 구분하기 쉽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겁이 강한 신강이냐,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일간 주체가 강한 신강이냐, 아니면 또 신강은 또 자기 본 주체는 약한데 인성이 도와주는, 생해주는 오행이 많아서 신강이 됐나라는 거죠. 그걸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신강, 신약, 아까 극신약,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극신강, 극신약이라. 그건 말 그대로, 극신강이라 하면 몽땅 다 거기가 내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과 내 이제 비견 것과 같이만 몽땅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또 달고, 극신약은 뭡니까?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일간 여기 나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건 이제 극신약이라 하겠죠.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강, 신약 구분하는 건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선생님들 다시 한번, 64쪽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틀어서 제가 정리해서 아까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몇 가지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사람 성품의 유형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사람 성품의 유형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강이든 뭐 글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일간의 위치란, 일간은 이 명주의 정신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 성품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의 유형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이 있다. 2가지로. 자, 여기 보면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그죠? 환경 주도적인 성품, 성향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라면 신강자죠. 어쨌든 신강자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자기 주도적인 성품이다. 그러면 신강자는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주체성도 강하고 자기 아집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고집도 세고 신강자의 주체성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좋냐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회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주도적으로만 자꾸 살아나간다면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 밖에 모른다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식으로 살다면. 그러면은 결국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죠. 너무 독선적이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양보도 해가면서 설사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야 그럴 수도 있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용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신강자이다. 다시 말하면 신강자는 자기 어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적인 주도적인 성향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신약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신약자들은 주체성이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강자와 달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고집, 내 아집을 안 부립니다. 그래, 네 말 맞겠지. 맞겠지가 아니라, 맞아. 배려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이런 거예요. 그게 뭔 말이고 하면 환경주도적이라는 거죠. 그 환경에 내가 주도할 때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환경에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신강, 신왕, 사주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사주는 두 번째 환경 주도적인 성품이다 이래 놨습니다. 자, 여기 독립심.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자, 첫 번째 독립심, 개척정신, 인내심, 뒷심, 근기가 있다 이래 놨습니다. 주변의 구설에 그리 신경 쓰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속전속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무리의 수를 상당히 띄운다. 남의 간섭이나 억압을 싫어하고, 그죠? 단체의 통제를 싫어하고, 이런 거요. 안 될 일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방과의 마찰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강자의 특징을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겁과 오행으로 봐도 되는데, 기초니까 이 오행으로 하겠습니다.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상생하는 관계.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생과 극입니다. 그죠? 자, 제가 방금 이제 프린팅으로 읽은 내용은 신강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목의 일간이라고 가정하면 신강은 결국은 수생목이 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생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목이 주체니까 여기 이 나로 볼 때, 그죠? 나로 볼 때.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내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정신적 세계가 내가 환경 주도적이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잘났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내가. 옛말에 뭡니까? 갈매구에 돛대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체성이 상당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들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이 센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결국은 나를 간섭하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조절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지나친 행동을 잡아주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어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 결국은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누가 나를 간섭하려고 하면 내가 강하니까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통제하려고 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신강자의 특징은 그러나 신강자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 조금 더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강자는 특히 이제 이 우리가 평소 그 삶 속에서 상당히 장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저는 어떤 환경에서 봤을 때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요 조건을 잘 봤을 때 이 조절해 줄 수도 있는 인자가 있다면 상당히 나름은 준비되어 있는 명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운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고 잘 극복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신강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신살에 큰 걱정을 안 합니다. 내가 강하니까. 그거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그 한 해의 운, 안 좋은 운 뭐 있다 해서도 신강자는 뭐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그게 또한 문제가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볼 때 잘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면,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면은, 그렇잖아요. 지나치진 않잖아요.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명은 저는 준비된 사주다랍니다.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준비된 사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한 신강자의 장점과 단점들을 고려했는데, 자, 저기 한번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체만 강한 자, 독재자적인 리더자, 그다음 조직의 보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품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는 요게 이제 비급 신강 사주다 이 말입니다. 체만 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체만 강하다고 표현하는 걸 바로 요겁니다. 나만. 그래 비근급이 강한 경우를 이제 체만 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 한 강한 자는 자기 주체가 아주 강하다, 주체성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조직의 보스적인 그런 기질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배짱도 있고 추진력도 있지. 맹목과 무조건적인 그런 명도 있고 멘탈도 지나치게 강하다. 그죠? 강대강, 약대약 이래가지고 누구도 이 길을 꺾지 못한다. 독재적인 제왕적 폭군적 기질 및 성품 건드리면 또 포악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접근성은 인정하고 높여주고 제왕 대하듯 대하고 접근해줘야 해주고 윤회를 기다리라고 표현해놨는데, 그래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어야 니 잘한다 이래 달래주라 이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시고 하는 건데 어린 애들 보시면요, 애들 보면 특징이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해요. 사춘기 아들 이런 애들이. 그래 그러한 경우가 같다라고 볼 수도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오야 하면서 한순간을 잘 넘기면서 지 성질을 추스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다는 얘기죠. 명리에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윤회를 기다리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야 하고 해주면은 그럼 그 사람이 한풀 꺾여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귀가 얇은 리더자의 형 일어났습니다. 참모들의 말을 잘 듣는다. 요거는 인왕 신왕 사주 일어났죠. 인왕 신왕 신강 사주. 신왕과 신강은 약간 다른데 명리적으로 다르지만 그게 그 말인데, 신왕은 자기가 강한 거, 자기 일주가 강한 걸 그 신왕이라 표현하는데, 그 지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아까 체라는 비견급을 말고 여기서 지라 하는 것은 인성을 뜻합니다. 인성. 우리 육신적으로 그죠? 인성을 뜻해. 인성이 그한 자들은 인성이 강해서
거의 된 사람들은 결국 인성은 나는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얇은 리더자형 일어났습니다. 인왕사주는 그리고 인성의 왕한사주는 지가 듣는 귀가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성 자체가 수용성이거든.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인왕신강사주는 특징이 또 뭐 있나 하면 아까 위에 것처럼 고집이 세요. 또 고집이 안 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인성이 강해서 신강사주는 남의 말을 잘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도 아니게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 하면 어린아이 고집 부리듯이 고집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흔히 이제 인왕사주는 주변에 잘 귀를 잘 기울인다. 그것도 자칫 어떻습니까? 주변에만 너무 의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면. 그래서 인왕사주는 혼자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왕사주는. 그리고 결국은 인성이라 하면 나의 기준에서는 이 생하는 존재는 나의 스폰서잖아요. 결국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나의 후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 후원자적인 기운이 강하니까 내보다 후원자 기운이 강하니까 나는 결국은 여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듣고 결국은 내가 이 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남의 말이 잘 들어서 그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강한 내 후원하는 글자가 생하는 글자가 강하지만 내 또한 인왕이 아니라 신왕하다면 그죠? 신왕하다면 나도 내 나름대로의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도 충분히 듣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으니까 남의 말들도 잘 수용하고 경청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아주 좋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무장이 잘 돼 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이론을 이거 아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고 후원자고 스폰서고 그저 이런 걸 했지만은 이게 뭡니까? 나한테는 지식이거든. 나한테는 지식이거든. 내가 많이 들었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걸과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 남의 말도 듣는 것도 되지만은 나의 지식을 또 믿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 개성도 강하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고집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지 않고 상대방과 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힘을 모아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인성에 의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상당히 의지하려고 한다. 때로는 비겁의 운에서는 주체가 강해져서 자만의 결단력으로 자기가 변하여 결정하고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인성이 강하고 나는 아주 주체가 약한데, 그죠? 나는 주체가 약해. 약하면 결국은 뭡니까? 의존하게 됐거든요. 이 인성에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내 방송됩니다. 2502 2592 1157 1157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당첨. 한 대 당첨. 그래서 이제 이 신왕하지가 못하니까, 그죠? 신왕하지가 못하는 결국은 아까 신약자는 뭐랬습니까? 환경주도적이라 했잖아요. 내가 신왕하지 못하니까 그 환경, 인성이 주도적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인성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믿었던 것에 의지. 그 결국은 이제
결국 이제 지나치게 환경 주도적이다. 그 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에 대한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고, 내가 그나마 신왕 뿌리도 저 일간의 뿌리가 있어서 갖고 내 정신적인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면은 인성을 참고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정치권의 이 최종 결정권자로 봤을 때, 그죠? 그 결정권자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향을.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우리끼리 이제 이 속세 말로 자기 쪼대로 하는 경우,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강한 신강, 신왕, 그죠? 그 다음에 이 주변 참모들 말을 잘 듣잖아요. 주변의 참모들 말을 잘 듣고 그 참모들 말에 의해서 결정 내린다. 그건 결국은 인성이 왕한 신강.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는 뭡니까? 주변 참모들 말도 잘 듣고, 그죠? 참모들 말도 많은 얘기를 수용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알아서 하는 거죠. 다 물어보고, 해보고, 그러면 이거 알아서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인왕하지만 신왕한,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는 신왕한 그런 신강사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보면, 우리가 이 얘기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성향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인성이 강한 신강사주겠다. 신강신약을 일단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해 보면. 그럼 거기에서 자체가, 그죠? 아자가 비겁이 강한 신강사주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신강사주인지, 그 다음에 인비를 겸한 신강사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장단점은 바로 나오죠. 장단점은,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용해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가 약한 것도 다 했습니다. 넘어가고, 지는 이제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오네, 지체 나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지체를 겸비한 형, 멘탈이 강한 리더자 형, 참모들의 말을 잘 경청하기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인비가 왕한 신강사주이지만은 내가 자신도 신왕하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성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죠?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남의 말도 잘 경청하니까. 그다음 독립적,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중심에 서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리더자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나의 후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의 후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신약하면은, 내가 신왕하지 못하면은 바로 환경 여기다 다 결정권을 다 주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여기 세 번째처럼 인성이 신강하면서도 나도 신왕하면 내가 이 말에 충분히 수용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책임을 진다. 내가 내가 강하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인성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신강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인 거죠. 환경주도적인 성품의 유형. 그죠? 이건 바로 이제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을 보면 여기 이제 참모형 이래놨는데, 일단 신약한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한 사주의, 그래, 결국은 신약자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과 빗대어 본다면은, 참모형이 맞다. 참모형이 맞다라고 해야 되나? 참모형들이 보면 되게 신약 사주가 많다. 이래 보시는 게 맞겠죠.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있다. 또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다. 이게 특징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성적이면서도 노력형이 많고 매사에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 이게 뭐가요? 정제 같은 거, 식신생재하는 그런 거. 보는 눈이 정확하고 날카로우며 눈높이가 높아 콧대가 세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아주고 도와주면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 참모형이죠. 남의 빛은 꼭
갚으려고 한다. 이 남의 빚이 아니라 이 남은 빚입니다. 남은 빚은 꼭 갚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매사에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약해서 이 신약자들은 특징이 결단력이 약하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 실행을 못합니다. 신약자들이. 내가 약하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린다니까. 그런 거죠. 뭘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장애가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결정장애를 하면 뭐 정관정제 이런 경우지만 또 신약자의 특징도 결정을 못해요. 그래 결국은 이 신왕하지 못한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상대방을 모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신약자의 특징은. 그래 인정받으면 좋다. 신약자가. 그런데 어떤 술술을 서서라도 방해를 하거나 꼭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다. 신약자의 특징인. 그 다음 재테크를 하더라도 모험을 하지 않는다. 신약자들은 모험을 하지 않는다. 신강자들은 완전 몰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벌리지 않고 매사에 뒷일을 계산해가면서 한다. 그래 이제 신약자들의 특징은 완전히 몰빵해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계산해서 진도 나가지 못하고 수도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신약자들의 특징이. 그래서 결국은 신약자들은 한번 저질러 보는 것도 그죠? 맞는 방법이다. 그죠? 그러면 신왕자하고 같이 동업해보는 것도 좋은 거다. 그죠? 같이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대단히 민감하다. 민감하고 의식하며 외부를 많이 의식한다. 때로는 대립하는 경향도 많은데 운이 나쁘면 잘 견뎌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신약자의 가장 특징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환경주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 환경에 내가 그 휩싸여서 결정해야 되니까. 신약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머리를 쓰거나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일로 활동량이 적은 업무나 사업이 잘 맞고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좋다. 생산업이나 제조업에도 좋다. 이게 뭡니까? 식상이거든요. 식상생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식상생재를 다 뜻하거든요. 그 직장 생활은 관을 뜻하는 거고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도 체가 강하지 않지만 신약입니다. 신약이지만은 신약에 체가 강하지 않다. 체는 비근급이라 했죠. 강하지 않지만 아주 약하지도 않는 형. 이래놨습니다. 약하지도 않는 형. 요 제가 옆에 인성이 있고 비급이 약하다. 이래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부각시키지 체가 강하지 않다는 것은 일단 비급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약하지도 않은 중하형에 가까운 신약. 나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죠? 주변 환경에 맞춰서 행동한다. 일단은 신약이니까. 신약자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 환경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순리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중간자 입장에서 적당히 완충한다. 적절히 조절한다. 자신의 충실하고 주변에 민폐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체가 아주 약한 형. 인성도 없고 비급도 없다. 그죠? 그래 아까 극신약형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런 아주 약한 신약은 자기 주체성이 부족입니다. 자신감 거의 결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장애죠. 그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주변 환경에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회장이나 뭐 시켜놔놓고 밑에서 흔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안 흔들린다. 신강자들은 안 흔들린다는 얘기죠. 도로 막 머리게 해버리고 그죠? 안 흔들린다. 근데 신약자들은 그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마음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많이 소심해진다는 얘기죠. 지나친 조심.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다린다. 신약자들이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하면 턱 건드려주면, 그죠? 그게 뭡니까? 내가 신약하니까 내가 결정을 못하게 누가 건드려주든 인성이나 누가 너 옆에서 이래 해봐라. 네 결정 내려라. 해주면은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기다린다. 신약자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